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구독자님들에게 질문을 받아서 답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저에게 어떤 분께서 댓글로 질문을 남겨두셨다가 얼른 그것을 지우셨더라고요. 유튜브를 운영하시지 않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사실 메일로 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그 질문의 내용은 본인이 엠패스인 것 같긴 한데 가끔 친한 친구의 불행에 기분이 좋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엠패스가 맞는지, 엠패스이면서 소패일 수도 있는지 이제 그런 질문을 올려두셨어요. 그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걸 토대로 답변을 해드리면요. 엠패스이면서 소패일 수는 없고요. 공감이라는 걸 이제 스펙트럼으로 놓고 본다면 이제 0에 가까운 게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그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뭐 20 전후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엠패스가 40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패와 엠패스가 공존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반인들도 어떤 대상에게는 정말 내 일처럼 느끼고 엠패스 이상으로 공감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기견만 보면 그 유기견이 마치 나의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동일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유기견을 자신의 어린 시절과 동일시를 해서 돕고 싶고 그래서 일생을 유기견들을 위해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엠패스가 아닌 일반인들의 경우도 특정 대상, 나의 취약했던 어떤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동일시해서 정말 그렇게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그렇게 공감을 하지 못하고 특정 인물에게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엠패스의 경우에도 일반인보다 더 공감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공감이라는 것은 두 명의 사람이 있잖아요. 타인과 나. 이 두 인물의 에고 때문에 공감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본성과 에고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제가 링크 걸어둘 테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나 자신의 에고 때문에 공감이 안 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제 이것도 뭐 애니어그램적으로 좀 더 분석을 해본다면 머리형의 경우에는 나의 불안을 자극하는 그런 대상이나 환경일 때 이제 공감이 막힐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나를 굉장히 다치게 하거나 두렵게 했던 그런 대상과 비슷한, 이 사람은 정말 모르는 사람인데 과거에 그렇게 나를 다치게 하거나 두렵게 했던 대상이 투사가 돼서 마치 그 사람이 연상되는 경우에는 이제 자기 보호가 먼저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형의 경우에는 시기심 때문에 공감이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 이면에는 내가 그 상대방보다 못하다는 마음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열등감과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또 제 직전 동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있던 어떤 부정적인 기억과 연관된 사람의 경우에, 그리고 그런 상황의 경우에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타인의 에고가 원인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상대방이 에고가 없을 때는 상대방의 기쁨이 정말로 나에게 와서 나의 기쁨처럼 와닿아요. 이제 예를 들어보면 어린아이나 강아지들이 정말 간식 하나에 깡총깡총 뛰고 뱅글뱅글 돌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모습을 보면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흐뭇하게 웃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상대방의 기쁨이 정말 나의 것인 것처럼 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의 에고가 이것을 가로막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명품백을 선물 받은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사실 명품이라는 것도 들여다보면 이게 열등감과 연결이 된 부분이 커요. 그래서 그 명품백이 예쁘고 갖고 싶어서 그걸 받아서 뭐 행복한 경우는 그런 느낌이 오진 않을 텐데, 명품에 집착을 하는 경우에는 나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명품을 통해서 극복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극복을 하고 대체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명품을 선물 받은 나를 내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걸 선물 받은
나를 보고 네가 부럽다고 해주고 좋아 보인다고 얘기를 해주면 그때 비로소 내 열등감이 해소되고 나는 마치 내가 명품이 된 것처럼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입으로 나한테 부럽다고 좋겠다고 얘기를 해줘. 이런 심리가 밑에 깔려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에고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 같지만 그게 진실된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그 기쁨이 전해져서 같이 이렇게 공명하기는 힘들어지거든요. 이렇게 엠패스가 공감하기 힘든 경우에 예를 이렇게 두 가지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질문자분께서 그 질문을 지으신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본인도 친구의 불행에 대해서 같이 아파해주고 싶은데 생뚱맞게 자기가 왜 여기서 기분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독일어에는 이렇게 단어로도 있거든요.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이 감정에 대한 단어가 있는데요.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는 그런 감정을 일컬어서 샤덴프로이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게 단어로까지 만들어졌겠어요. 그 질문을 올렸다가 지우신 분께서는 이런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신 거죠. 나도 친구의 불행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싶고 친구의 불행에 대해서 이렇게 기분 좋게 느끼는 내 모습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이런 나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면 방법은 단 하나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아, 지금 내가 저 친구의 불행에 기분이 좋아지고 있구나 라고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혹시 모를 자신의 어떤 열등감이나 그로 인한 시기심 이런 것들도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다고.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오죽하면 그런 게 단어로까지 만들어졌겠어요. 그런 나의 모습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에고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상황이나 인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그것을 모두 수용하고 느껴주면요. 최종적으로 남는 건 사랑만 남는다고 해요. 저는 이게 참 처음에 들었을 때는 살짝 미심쩍기도 하고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이것을 경험하게 된 일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굉장히 동물들이 나오는 그런 유튜브를 많이 봐요. 힐링 차원에서 많이 보는데 가끔 학대당하거나 아픈 아이들이 나오는 그런 영상이 뜨면 그걸 볼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관심 없음을 꼭 누르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에서 이런 영상을 추천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근데 얼마 전에 동물농장에서 사랑이라는 이제 아기 강아지가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그 강아지를 다리를 이제 톱이나 칼로 절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이 떴는데 저 자신을 관찰해보기 위해서 그걸 마음을 먹고 정말 결심을 하고 그 영상을 한번 열어서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보기에 되게 힘들었죠. 그리고 스킵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이제 그래도 정말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느끼면서 이제 관찰을 하면서 그걸 한번 지켜봤는데 사실 동정심은 사랑이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도 아니고요. 동정심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 아닌가? 측은지심 되게 좋은 마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역지사지로 보면 누군가 나를 동정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거부감이 오실 거예요. 나를 뭔가 남보다 못한 존재로 보고 불쌍히 보고 온전치 못한 뭔가 부족한 대상으로 본다는 그거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처음에 그 사랑이라는 강아지를 봤을 때 먼저 동정심이 굉장히 들었죠. 근데 이제 감정을 차근차근 느끼다 보니까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사람에 대한 분노나 그 아이에 대한 동정심이나 뭐 그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이런 감정들을 느껴주고 나니까 정말 나중에 그 강아지가 좋은 곳에 입양이 되고 그 뒷다리에 바퀴를 달아줘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 아이가 너무 가여워서 영상을 보는 것도 힘들었는데 나중에 그 강아지가 바퀴를 달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는데 그 아이 이름이 그래서 사랑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사랑스럽다는 생각밖에는 들진 않았어요. 불쌍하다는 마음이 이렇게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부정적인 감정을 차곡차곡 다 느끼고 해소하면 정말 사랑만 남는구나.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올렸다 지워주신 분께서 이 영상을 보실진 모르겠지만 그런 자신의 모습도 다 수용해주고 인정해주시고 내 안에 어떤 애고가 있어서 그런 마음이 올라왔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하시면 그 친구에 대해서도 정말 같이 아파하시고 정말 따뜻한 공감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특히 엠패스들이 더 이렇게 초자라고 하죠. 나는 어떠해야 한다, 나는 선해야 한다라는 그 내면의 비판자가 굉장히 더 강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타인한테는 더 이렇게 잘 대해주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 더 혹독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이렇게 조언해주고 싶어요. 집에 남는 어떤 스마트 기기가 있으면 좀 자기 자신을 녹화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엠패스들은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거나 타인의 목소리를 톤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에너지를 느끼는데요. 정작 자기 자신을 못 보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픈 거는 잘 챙겨주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힘들었던 시기 그런 것들을 이제 거울 명상을 하는데 되게 제가 아이처럼 오는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보면서 제 초자가 좀 쑥 내려갔던 경험이 있거든요. 저의 잘못이나 더 개선돼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혹독하게 몰아붙이고 그랬던 측면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거울로 저의 아픈 모습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고 제가 제 목소리를 또 듣고 그런 부분에서 또 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더 소중하게 대해주고 좀 덜 비판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엠패스인 분들께서 이런 방법을 좀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엠패스인데도 공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들 질문 남겨주세요. 제 유형 자체가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O유형이잖아요. 그래서 질문자님의 신원을 남기지 않는 게 디폴트입니다. 공개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을 만나 뵐게요. 시청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